네, 기본 문제 다음에는 29-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철사로 연결된 공간 도형이 있다.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철사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움직인대요.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A에서 B를 향해 갈 때 한번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길을 거슬러서 왼쪽으로 오지는 않겠다. 또 한 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오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 A는 앞쪽에 있는 점이고 B는 뒤쪽에 있는 점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봤을 때. A에서 B 쪽을 향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앞쪽으로 나오지는 않겠다. 만약에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은 최단 거리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A에서 B를 향해 갈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평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A에서 B를 향해 갈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점. 이 점 아니면, 이 점 아니면, 이 점. 셋 중에 하나를 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A에서 B를 가려면 A, X, Y, Z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어떤 모양이 되느냐? A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B를 향해 가는 방식이죠. 그거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대각선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이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A에서 B까지 가는 건 입체예요. 자, 잘 살펴봅시다. A에서 B를 간다면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보는데 이거는 공간 도형이니까 선이 아니라 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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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4개의 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4개의 점을 모두 지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4개의 점 중에서 골라서 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의상 이 점을 이름을 붙일게요. 얘를 P라고 이름 붙이고요. 얘를 Q라고 이름 붙이고요. 얘를 R이라고 이름 붙이고 얘를 S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주의할 점은 A에서 B를 갈 때요. P 하고요. R이나 S는 동시에 지날 수는 없습니다. P하고 R, S는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R을 갖다 다시 P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A에서 P를 왔어요.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왔어요. 근데 R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P는 RS하고는 P를 지나게 되면 RS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Q도 마찬가지예요. Q를 지나게 되면은요, RS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또 RS를 지나면 P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P와 Q는 동시에 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향해 갈 때 이런 길을 가게 되면 P만 지나고 Q는 안 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간다면 Q만 지나고 P는 안 지나요. 하지만 이렇게 지나간다면 P와 Q를 동시에 지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R만 지나서 B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S만 지나서 B를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R과 S를 모두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했죠. 중복되는 사건이 있을 때는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PQ를 지나는 경우하고 RS를 지나는 경우하고 PQ와 RS는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1번에서 A에서 P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의 수하고요. A에서 Q를 지나서 B를 가는 방법하고요. 근데 중복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A에서 P를 지나서 Q를 지나서 B를 가는 거. 요거는 중복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당연히 Q를 지나서 P를 올 수는 없어요. 예. 여기 있는 P하고 Q가 예를 들어 순서가 바뀌어서 Q가 먼저 P가 나중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요. 자, 지금부터 따져볼게요. 먼저 A에서 P를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A에서 P를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A에서 P를 가는 방법 두 가지. P에서 B를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P에서 B를 가는 방법. P에서 B를 가는 방법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정육면체죠. 자, 정육면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요. 요쪽 점이 Y라고 해볼게요. 정육면체에서 X에서 Y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먼저 X에서요. 갈 수 있는 게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럼 X에서 1번에 왔거나 아니면 2번에 왔거나 아니면 3번에 올 거예요. 그 다음 1번에서는요. Y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하, X에서 1번 점을 거쳐서 Y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서 2번 점을 거쳐서 Y까지 가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X에서 3번 점을 거쳐서 Y까지 가는 방법. 이거 한 번 더 해줄까요? 자, 3번에서 Y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역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총 몇 가지가 됩니까? X에서 Y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6가지가 있겠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그래서 6가지. 그럼 2, 6? 이거는 동시 다발 사건이죠. 잇따라 일어나는 거죠. 곱사건. 12가지. 자, 마찬가지로 A에서 Q를 가는 방법. A에서 Q를 가는 방법은 여러분 보세요. P에서 B를 가는 방법이나 A에서 Q를 가는 방법이나 결국 정육면체 대각선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배운 체크해본 대로 A에서 Q를 가는 방법도 6가지. Q에서 B를 가는 방법은요. Q에서 B를 가는 방법은 역시 1가지 그리고 2가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2가지. 그러면 6이 12. 역시 얘도 12가지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A에서 P를 가는 방법 2가지고요. P에서 Q를 가는 방법은요. P에서 Q는 이거밖에 없죠. 1가지밖에 없어요. Q에서 B를 가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겠죠. Q에서 B를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 이렇게 가는 방법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 2, 4. 자, 이거는 지금 중복이에요. 중복되는 경우니까 24에서 4를 빼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나오는 방법은 20가지입니다. 다음, R과 S를 통해서 가는 방법은요.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 R에서 B를 가는 방법, A에서 S를 가는 방법, S에서 B를 가는 방법. 다음은 A에서 R을 거쳐서 S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 요게 이제 또 중복이 되는 거죠. 먼저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
A에서 R은 그냥 쭉 가는 것밖에 없죠. 한 가지예요. R에서 B를 가는 방법. R에서 B를 가는 방법은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정사각형 두 칸이에요. 여기가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S가 되는 겁니다. 아하,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세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R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 A에서 S까지 가는 방법은요. A에서 S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생긴 날 일자. 한자로 보면 날 일자 모양이니까 방금 전에 그렸던 이 그림하고 똑같죠? 그러면요. 아하, 잠깐요. 여기 아까 세 가지였고요. 그래서 3일은 3. A에서 S까지 똑같죠? 세 가지. S에서 B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에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중복되는 경우에요.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 쭉 한 가지. R에서 S 쭉 한 가지. S에서 B까지 쭉 한 가지.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그러면 3 더하기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총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또는 2번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1번과 2번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요. 25가지가 되겠습니다. 29-4번은 조금 공간 도형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기 바라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유제 꼭꼭꼭 풀어볼 거예요.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9장의 마지막 문제 5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 5개의 영역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이 몇 개 있느냐? 5가지 색의 색연필이 있어요. 뭐 편의상 빨주, 노, 초, 파 이렇게 해볼게요.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다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돼요.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대요. 그쵸? 왜 그러냐면 구별이 돼야 되니까. 이웃한다. 자, 이웃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색칠 공부 문제에서요. 이웃한다는 얘기는요. 선을 맞대고 있어야 돼요. 선을 맞대고 있는 경우. 그게 이웃하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쪽 영역하고요. 이쪽 영역은요. 두 개는요. 요런 선을 맞대고 있죠. 그럼 이웃하는 거예요. 요 둘은 이웃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하고요. 얘는요. 선을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을 맞대고 있죠. 이거는 이웃 아니에요. 얘는 이웃이 맞아요. 선을 맞대고 있는 게 이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그림을 좀 단순화해 볼게요. 요거는 센에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튜브를 생각하는 거예요. A는요, 가만 보니까 B하고도 인접하고 이웃하고 있고 C, D, E 모두하고 다 이웃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튜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영역이 A, B, C, D, E. 보시다시피 A는 B하고도 이웃하고 C하고도 이웃하고 D하고도 이웃하고 E하고도 이웃한다는 얘기예요. 다 이웃해요. 그리고 B하고 C하고 이웃하고요. C하고 D하고 이웃하고요. D하고 E하고 이웃하고요. E하고 B하고 이웃하죠. 그러니까 이런 튜브 모양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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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한다. 자, 이렇게 튜브를 갖다가 이용해서 5개의 영역을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 봤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색연필의 개수는 5개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우선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A는요. 모든 면들과 다 이웃해요. 아, 그럼 제일 먼저 1번.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A는 빨주노 초파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5가지예요. A는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빨강색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는 이 빨간색은 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B, C, D하고 다 이웃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 번 더. 자, A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A를 빼고 생각해요. A를 빼고 그냥 B, C, D, E만 떠올리는 거예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색연필은요. 하나 썼죠. A에다가. 그거는 못 써요. 이제 다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빨간색을 썼다고 쳤죠. 그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색연필은 주노, 초파 이렇게 4색만 쓸 수 있어요. 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틀려볼게요. 그럼 B, C, D, E가 있어요. 틀려보는 거예요. B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B? 그러면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니까 4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C는 B하고 이웃하니까 B에 쓴 거는 못 쓰겠네? 그럼 3이구나. E는 B하고 이웃하니까 B에 사용된 색깔 못 쓰겠네? 그럼 3가지겠네. E는 3가지겠네. D는 그럼 D는 얘도 이웃하니까 C하고 이 2가지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를 제외하니까 2인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B가 노란색이 왔어요. C는 노란색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이 왔어요. 근데 E도 초록색이 또 올 수 있죠. 그럼 D는 초록색만 피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B에 노란색이 왔어요. C에 주황색이 왔어요. 그리고 E에는 파랑색이 왔어요. 그러면 D는 주황색도 피해야 되고 파랑색도 피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같은 색이 오면 E하고 C에 같은 색이 오면 초록색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될 텐데 만약에 다른 색이 왔다면 이렇게 주황, 파랑 이렇게 다른 색이 온다면 2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크게 2가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싹 지우고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4개의 영역이에요. 자, A는 칠해졌어요. B, C, D, E죠. 자, 1번. C와 E가 같은 색이 칠해졌을 때. 하고요. 2번. C와 E가 다른 색이 칠해질 때.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C, E, D. B, C, E, D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자, 먼저 B부터 구합니다.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그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색연필이 이제 A에서 사용한 거를 제외했으니까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같은 색이든 다른 색이든 간에 4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C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C는 B만 피하면 되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자, 이제부터 달라져요.
C하고 E하고 같은 색이라고 그랬죠. 그럼 E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C에 어떤 색이 칠해지면 E는 그냥 걔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권은 한 가지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C와 E가 다른 색이라면 E는요, C하고도 달라야 되고요. B는 이웃하고 있으니까 달라야 되죠.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색 중에 C하고도 달라야 되고 B하고도 달라야 되니까 E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D. 그럼 D는요? D는 먼저 C하고 E하고 같은 색이에요. C하고 E가 같은 색이에요. 그럼 D는요?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만 피하면 되겠죠?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돼요. 하지만 C와 E가 다른 색이면요. 여기에 있는 색하고 여기에 있는 색이 다른 색이라면 그럼 사용된 종류가 2가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D는 C도 피해야 되고 E도 피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 색 중에 2가지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곱사건이에요. 4, 3, 12에 36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4, 3, 12에 2, 2, 4니까 48가지가 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합사건이 되겠죠? 36 더하기 48.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에다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5가 됐습니다. 야호! 따라서 5 곱하기 36 더하기 그 다음에 48의 경우에는요. 36 더하기 48의 경우에는 70, 84가 되겠죠? 84가 됐어요. 그러면 5 곱하기 84가 됐으니까요. 4, 5, 20에다가 5, 8에 40이니까 정답은 420가지가 되는 겁니다. 5, 8에 40, 4, 5, 20. 그래서 정답 420가지 맞았습니다.